자, 마지막 챕터가 되겠어요. 요번 오늘 반하고 뭐 예정대로 하면 기말고사 때 반 할 예정이고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챕터의 제목은 quick, 그다음에 이제 HTTP3입니다. 설명을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TCP와 UDP가 유닉스 운영체제 위에서 인터넷의 탄생과 함께 1970년대에 만들어진 가장 전형적인 OSI 7 레이어의 4계층이라면 약 50년이 지나서 아주 쓸만한 새로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나왔고 걔가 이름이 퀵이다. 그래서 퀵이라고 부르는 애는 UDP 위에서 동작은 하지만 TCP에 상응하는 트랜스포트 계층입니다. 큰 차이점은 TCP와 UDP는 운영체제 커널 안에 있지만 UDP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커널 바깥에 있어요. 하지만 커널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UDP를 밑에 깔든 기능적으로 TCP에 상응하는 새로운 트랜스포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TCP, UDP 위에 수많은 OSI 7, 6, 5 계층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한 것처럼 퀵 위에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중에 퀵이 애시당초 타겟팅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 어플리케이션, 그것이 HTTP3다. 그래서 HTTP가 3가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밑에 퀵이 있는데 퀵은 HTTP3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나와도 TCP 위, UDP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든 퀵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트랜스포트 레이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올해 5월에 표준이 완료가 된 아주 너무나도 따끈따끈한 기술이고요. 하지만 오픈소스 기술이 그러하듯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궁금한 기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의 대부분에 언급이 됐던 그 회사 구글이 만들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대망의 마지막 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루해도 좀 힘을 냅시다. WebRTC도 그렇지만 HTTP3도 이러이러한 언어별 라이브러리가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고요. 코드는 없어요. 코드는 없고 심지어 오늘 지금부터 하는 HTTP3는 시험 범위 밖으로 빼놨으니 마음 편안하게 하고 본인의 캐리어 패스상으로 들어주면 좋을 만한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한번 리프레쉬를, 마지막 챕터니까 리프레쉬를 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우리가 소켓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알아오고 있어요. 재밌었던 건 소켓은 유닉스 커널 안에 있었던 커널 모드였는데 우리가 살펴본 HTTP 1.1, 제로 메시지 큐, WebRTC, HTTP2, gRPC 그리고 오늘 설명할 퀵도 모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였어요. 이것이 통신과 관련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에 그것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의 패러다임이 결국 과거엔 운영체제 안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배포 방식은 주로 이제 기트와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의해서 배포가 되죠. 결국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소켓 API는 1983년도에 대표적인 BSD 4.2가 나오고 유닉스 운영체제가 배포되면서 즉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가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로 되면서 이제 확산이 됐어요. HTTP 1.1인 경우에는 97년도 표준이 완료가 됐죠. 표준이 나왔지만 사실은 팀 버너스-3 연구소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고 그걸 표준으로 썼고 그 표준 기반으로 또 많이 알려진 거죠. 제로 메시지 큐는 2007년 오픈소스였어요. 오픈소스 딱 나와서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 WebRTC도 2011년 오픈소스입니다. HTTP2하고 지금 설명할 퀵하고 HTTP3는 구글이 오픈소스를 미리 던졌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물었고 HTTP는 애시당초 표준이 중요하니
본인들의 오픈소스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후에 표준화를 했죠. 그리고 다시 오픈소스화 풀린 거예요. gRPC는 2016년에 오픈소스였어요. 결국은 최근의 추이는 오픈소스가 나와서 그냥 쫙 확산이 되거나 오픈소스가 나오고 표준이 나오고 다시 그 표준에 맞춘 오픈소스가 확산되고 있는 거니 결국은 오픈소스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표준은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일 뿐. 그래서 요거를 현대 통신 프로토콜의 패러다임으로 좀 정리를 하면 결국은 커널 베이스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올라왔죠.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출제됐지만 결국은 고치고자 하는 부분들을 손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 입장에서 리눅스 커널에 손을 대는 건 우리 모두 힘든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죠. 거의 뭐 10,000명 가까운 리눅스 개발자들이 있는 거를 알았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10,000명 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리눅스 못 고치는 겁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누군가 잘 짜기만 하면 되죠.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면 되고 수시로 리비전하면 되니까 플렉서블하죠. 유연하죠. 그리고 커널 바깥에 있으니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짜고 배포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래머빌리티는 높죠. 그래서 커널에서 나와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는 것이 일단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신과 네트워크는 표준이 정해지고 그 표준을 만드는데 기업들 간에 합의하고 표준 특허 전쟁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죠.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먼저 튀어나오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HTTP2하고 3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쓰이면 그게 사실상의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준 문서로 옮기는 작업은 사실상 큰 의미가 있긴 한데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세상이다. 그리고 나중에 표준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가 일부 수정되는 정도로 산업계 임팩트가 그 정도로 좋아진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TCP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WebRTC를 본 이유인데 WebRTC 위에서 결국 UDP를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연이라는 걸 줄일 수 있다는 효과 그리고 지연은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한 중요성 이런 걸 고민한다면 UDP가 결국은 유니피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프로토콜에 대한 노력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고 이 퀵을 통해서 좀 더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UDP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에러 검출, 제어, 복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백지 위에서 내가 상상력과 창조력과 능력만 된다 그러면 만들 수 있으니 이제 결국은 TCP의 그 저성능을 탈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됐죠. 따라서 프로그래머들에게 창조성과 결국은 너는 새로운 기술을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이 R&D 능력을 요구하게 됐고요. 교수님이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수업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텐서플로우 오픈CV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더욱이 오픈CV를 가지고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해내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문제를 텐서플로우와 오픈CV로 풀 때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즉 오픈CV 엔진, 텐서플로우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개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제 석박사를 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싶으면 이제 대학원을 올라갈 필요가 있죠. 오늘 이제 내년도 신규 입학할 대학원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전형이 완료가 됐는데 작년도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대학원 진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경쟁이 심하다는 건 대부분 모교 출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주려고 하는데 아마 모교 출신자들 사이에서도 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 고대하고 연대가 작년부터 탈락자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연고대도 대학원생이 다 차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대학원 진학률이 올라가서 그 탈락자가 나올 것 같고 우리도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약 입학이나 학석사 연계를 해서 미리 TO를 선점하는 것들이 이제 모교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세상이 됐는데 원래 취업이 안 되는 대학원을 가기도 하지만 최근의 추이는 실효적 지식 이런 지식이 있으면 들어와도 돼 이게 없으면
너에게 높은 연봉을 주기 위해선 석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회사들 서베이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R&D 캐퍼빌리티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 오픈 소스가 나옴으로써 많아졌죠. 오픈 소스를 고칠 수 있느냐예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없는 기능을 넣거나 성능을 개량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국 커널 밖으로 나온 통신 프로토콜, 그 다음에 오픈 소스 먼저 중심으로 드리븐하는 거, UDP 베이스드로 새롭게 만드는 에러 검출 및 복구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이거에 기반한 서비스가 이제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고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앞쪽에는 없었는데 이제 다 왔으니 퀵입니다. 그리고 HTTP3예요. 퀵은 원래 구글에 짐 러스킨드라는 분이 처음에 만들었어요. 우리 2012년에 한번 구현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교수님이 2012년에 이 사람이 이거 만들었을 때 같이 개발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소프트웨어 가져다가 구경도 하고 우리 연구실 학생들한테 좀 돌려보고 회사에 이렇게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시작은 간단했어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 정보를 보내는 거는 같은 방 안에 거의 물리적으로 1, 2cm 옆에 있는 컴퓨터, 즉 서버 블레이드라고 이렇게 책꽂이처럼 꽂히는 앤데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그 책꽂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한테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둘 간의 연결 통신 링크는 거의 40기가비트/세컨드.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컴퓨터까지 정보가 가는데 설마 이게 TCP의 컨제스천 컨트롤을 할 만큼, 에러 컨트롤을 할 만큼 에러가 많을까? 이 사람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했고 한번 재봤어요. 통신 링크가 40기가비트/세컨드지 CPU가 뿜어내는 데이터 레이트는 그거보다 훨씬 적으니까 수십에서 수백 메가비트/세컨드밖에 안 되니 결론적으로는 이런 환경에서는 굳이 TCP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엔 하나의 서버 소프트웨어가 매우 인접한 서버의 소프트웨어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용도로 한번 만들었고 그런 정도로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2013년에 공개했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이렇게 막 써 있는데 매우 근거리에 있는 초고속 통신으로 연결된 컴퓨터 간에 써봐라. 인터넷을 태우는 건 아닌 것 같아. 거의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해보고 개량하고 해보고 개량하는 기술을 건 9년을 한 다음에 의미가 있게 됐고요. 올해 2021년 5월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현재 RFC로 표준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오픈소스가 물론 있었고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 있으니 표준이 올해 완성됐지만 이미 크롬 브라우저, 구글 서버, 수많은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에서 이 퀵 프로토콜이 지원이 돼요. 원래 퀵은 구글이 퀵 UDP 인터넷 커넥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인터넷이 들어간 게 일단 크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근거리에 있는 서버 투 서버였지만 해보니까 그리고 약간씩 고쳐보니까 지금처럼 유튜브 브라우저에 있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사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도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커넥션으로 개념이 확대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UDP 베이스드다. 왜 이것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빠르다예요. 빠른 연결 접속, 빠른 전송. 그래서 퀵 UDP 인터넷 커넥션이라고 이제 구글이 자체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데 표준화가 되면서 약어를 쓰지 말 것, 그냥 고유명사 퀵. TCP도 이렇게 수러가 있고 그거를 이제 약어인 TCP로 했는데 그냥 IETF가 이 프로토콜은 퀵 UDP가 아니다. 그냥 고유명사 사과가 사과듯이 얘는 퀵이다 라고 이름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최초 제안은 2012년 구글 랩 프로젝트였다가 2013년 오픈됐었던 파일럿 과제였고 올해 5월에 6개월 전에 최종 표준으로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브라우저 서버들은 얘네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미 구현하던 거에서 표준이 완료가 됐고 표준과 다른 일부분을 이제 개량해서 표준에 맞추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퀵 워킹 그룹.org에 가면 보는 것과 같이 표준 문서가 있고요. 아래에 implementing 퀵 따라서 지금처럼 오픈소스가 있었고 표준화가 되지만 결국 개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퀵에 대한 개발 구현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표준 문서들이 잘 정리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퀵 관련 표준들이 전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앞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글자를 풀어온 거고요. 보게 되면 UDP based multipressed secure transport 그래서 퀵, 카 이런 게 나왔고 이게 한 칸 떼야 돼요. 퀵이에요. 이게 퀵이고 UDP based입니다. 그래서 대표 문서고요. 9000번 여기에 HTTP2부터 우리가 가졌던 꿈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보안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2에서는 그거를 성취하지 못했었죠. 표준 문서상으로는. 하지만 회사들은 그걸 또 강제함으로써 본인들 나름대로 보안을 필수화했어요. 퀵도 HTTP3가 동작하는 퀵도 기본적으로 얘는 아예 강제화 됐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TCP에 상응하는 애라고 얘기를 했죠. 에러 검출 및 복구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퀵은 UDP 위에서 돌아가면 빠른 프로토콜인데 기본적으로 에러 검출 및 복구가 되는 TCP 이후에 40년 만에 처음 나온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퀵의 기타 등등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한던 것이 이제 8999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8999, 9000, 9001, 9002 여기서 4개의 문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현재 퀵을 구현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 파이널라이즈 된 소프트웨어는 없을 거예요. 지금 자료가 이제 8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완료했던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퀵에 대한 거는 5월에 표준이 완료가 됐고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식 릴리즈는 아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그 사이트 여기 타고 들어가면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현재 퀵 라이브러리가 개발이 되고 있는 언어는 C 언어 C++. 항상 먼저 나와요. 항상. 그 다음에 서버 언어인 Go.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이썬. 그리고 이제 자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티브 C 같은 언어들. 오브젝티브 C가 있으니 스위프트. 그 다음에 C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에 맞이하는 러스트, 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따라서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많은 언어들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다. HTTP2를 Go 언어가 표준으로 끊어 안았으니 아마 가장 빠르게는 또 Go 언어가 치고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러면 왜 퀵이나 HTTP3가 출현했느냐? 사실 지금 보여주는 이 문서는 약간 좀 자의적이라는 얘기가 듭니다. 여기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 강의 자료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문서는 이 공짜 책에서 가져왔어요. HTTP3 Explained. 공짜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보는 것과 같이 원래 원문은 영어인데 이제 독일어, 그 다음에 아랍권, 프랑스어, 이탈리아, 일본어, 한국어, 루마니아, 중국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에요. 책인데 여기서 이제 왜 퀵을 새로 만들었느냐라는 얘기를 좀 썼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자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업하면서 얘기했었던 거 기준으로 한다면 HTTP3의 출현 배경은 이해가 되죠. HTTP2까지 계속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빨리 보내기, 클라이언트가 요구하지 않아도 보내기, 우선순위에 맞춰서 보내기, 기타 등등. 그래서 HTTP3는 사실 HTTP2의 일종의 약간 리파인드 버전이라고 우리가 봐도 돼요. 뒷부분에 HTTP3의 특징을 얘기할 건데 2하고 대동소이하게 비슷해요. 새롭게 들어온 건 이제 퀵이죠. 그렇다 그러면 왜 TCP 대신 UDP에서 새로운 걸 했겠어요? TCP의 문제점을 설명을 했잖아요. 1, 2주차에 수많은 걸 했는데 속도를 너무 올릴 수 없는 슬로우 스타트,
있고, 그 다음에 로스가 발생했을 때 성능 확 떨어뜨리는 거 있고, 컨제스천 컨트롤,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하는데 버퍼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서비스가 뭔지 알 수도 없었고, 뭐 기타 등등. 결국은 TCP의 문제를 퀵에서 고치고, 그 다음에 HTTP2에서 했던 것들을 좀 더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출현 배경인데, 그건 교수님의 생각이니까 다양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라우터라든지 SKT, KT처럼 중간에서 누군가 개입하는 걸 다 쳐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TLS를 계속 강조해 왔죠. 암호화예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야 돼. 만약에 프록시가 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 프록시, 웹서버를 제외했을 땐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즉 구글의 브라우저와 구글 서버, 허가한 구글의 프록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암호화로 다 감싸버립니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바뀌어가고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미들박스라고 얘기되어 있는 게 주로 라우터들인데, 네트워크의 중간에 있는 박스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갈 만큼 자주 업그레이드 되거나 자꾸 기술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트도 등장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원래 이게 화석화라고 불러요. 고착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TCP가 등장하십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TCP로 연결 설정을 하고 TCP, UDP 베이스드의 서비스를 인식하는 라우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뭐 말은 되는데 여기서 해결 방법이 조금 거시기한 것이,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막아버리는 게 맞다. 약간 논리가 비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글에 입사하는데 정말 퀵 개발팀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앞서 얘기한 것처럼 TCP의 문제점, HTTP보다 개량된 기술, 이것이 퀵과 HTTP3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는 좀 더 안정된 네트워크 경험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과 더불어서 구글 혹은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브라우저하고 서버 레벨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지지고 볶기 위해서는 암호화를 해서 못 보게 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니까, 누군가 SKT, KT와 같이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뭔가 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암호화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성능의 저하도 감소할 정도로 남이 못 보게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TCP의 문제점 방금 얘기했지만, 슬로우 스타트, 시작할 때 너무 느린 속도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지 않은데 한번 에러가 나면 너무 많이 주저앉죠. 결국은 TCP가 구닥다리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었으나 네트워크가 빨라지고 나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천재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TCP의 문제점은 HTTP2가 그냥 TCP를 유즈하고 그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겪는 건데, TCP는 이렇게 한 줄로 가죠. 그리고 TCP는 주고받는 정보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내려오더라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퀀스 넘버를 달았어요. 결국은 TCP 줄이 하나의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를 연결하고 있을 때 이 줄을 통해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결국은 A 어플리케이션의 정보가 가다가 에러가 나면 B, C, D는 버퍼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한 줄로 가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제어를 하지 않죠. TCP는 그냥 한 줄 차원에서 다뤘어요. 따라서 그 한 줄에서 에러가 나면 모든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 번 등장했죠. Head of Line Blocking이 된다는 거. 이거는 여전히 HTTP2가 TCP를 쓰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TCP는 TCP 연결 자체를 그냥 하나로 두고 거기를 통과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애들도 대기된다라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밉상은 TCP였고, 밉상인 TCP를 제거하기 위해서 UDP를 선택했으나 TCP스러운 뭔가 에러 검출 및 복구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인터넷을 타야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올린 게 퀵입니다. 그래서 퀵은 TCP하고 유사하게 에러 검출 및 복구도 하고 컨제션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를 필수로 하는데 성공을 했고, 따라서 모든 HTTP3 연결은 암호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퀵이에요. TCP를 대신하는 UDP 베이스드의 트랜스포트 레이어로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존재하는, 그리고 이것 위에서 HTTP 서비스를 할 때 HTTP3를 쓰라는 겁니다. 3를. TCP 위에 HTTP2가 있었는데 TCP가 마음에 안 드니 TCP를 대신할 퀵을 만들었고 HTTP2를 퀵 위에 맞도록 조절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따라서 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로 이해해야 돼요. 누군가 퀵의 레이어, OSI 7 레이어 중에 퀵은 어딥니까? 그러면 이성훈 교수님이 겁나 열심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얘기했으니까 5, 6, 7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OSI 7계층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점점. 하지만 네트워크하는 입장에서 기능적 관점을 두었을 때 퀵은 분명히 네트워크의 엔드와 저 끝에 있는 엔드 간에 에러 검출 및 복구, 흐름 제어를 합니다. 이건 OHI 7계층 구조에서는 4계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UDP도 4계층이지만 퀵도 4계층으로 UDP 위에 올라간다. 하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2개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퀵은 UDP 베이스드의 새로운 전송 계층이고요. 신뢰성 보장합니다. 에러 검출 및 복구, 혼잡 제어, 특히 속도 제어라든지 우선순위 제어, 기타 등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토콜인 거고,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퀵하고 HTTP3는 상하 관계예요. 퀵은 아래 깔리는 거고요. HTTP3가 그 위에 올라가는 5, 6, 7 기능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HTTP3 레이어를 대시오 그러면 얘도 4계층인가 좀 싶어 하는데 애매해요. 4계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에러 검출 및 복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HTTP3의 OSI 7계층에서의 계층을 묻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또 HTTP3 때와 마찬가지로, 2 때와 마찬가지로 HTTP3, 그 다음에 퀵도 완전히 새로운 프로토콜이니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HTTP2에 있었던 그 단어들과 개념이 사실 스물스물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HTTP2 때 왼쪽과 오른쪽을 로지컬한 커넥션들로 연결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스트림을 두었습니다. 맞죠? 기억하죠? 그 개념 비슷하게 와 있어요. 그래서 퀵은 TCP 커넥션도 있고 HTTP2 커넥션도 있었는데 퀵도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왼쪽 끝과 오른쪽에 논리적인 선을 만들 때 우리는 퀵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은 논리적인 커넥션인데 퀵을 사용하는 왼쪽 끝과 오른쪽 2개의 엔드포인트 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그 암호화라든지 기타 등등 기능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통제를 받을 건데 이를 위해서 퀵은 TCP처럼 연결 설정 과정을 거칩니다. 버전을 협상하고 암호화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TCP 때에도 연결 요청 어그리한 것처럼 핸드쉐이크 연결 설정 과정을 가져요. 단 TCP 더하기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TLS가 했었던 것보다 지연 시간을 연결 설정지 시간을 굉장히 줄일 겁니다. 이건 우리에서 뒤에서 볼 거예요. 따라서 퀵은 논리적으로 연결 설정 해제를 한다. 이것은 TCP하고 HTTP2에 있었던 개념과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게 뒤에서도 보겠지만 되게 짧아졌다라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우리가 HTTP2에서는 커넥션이 있으면 그 안에 스트림이 있었죠. 그리고 스트림 안에 메시지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스트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퀵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하나 이상의 스트림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HTTP3하고는 독립적이니까 여기서 이 단어를 바로 대면 안 되겠으나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림 레벨에서 나눠져 가지고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리퀘스트를 여러 개 보내면 각각의 리퀘스트들을 스트림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TP2하고 유사하게 커넥션마다 아이디를 줄 수가 있어요. 아이디를. 그래서 두 개 엔드포인트는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트를 커넥션 아이디를 커넥션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되게 재밌는 짓을 할 건데 IP 어드레스하고 커넥션 아이디가 이게 독립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커넥션 아이디는 IP 어드레스 정보를 갖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로 돌아가면 대부분 TCP/IP 소프트웨어는 뭐 한다 그랬어요? 소켓 번호 가지고 그 뭔가를 구분한다 그랬죠? 소켓 번호는 뭐예요? IP 주소하고 TCP, UDP 포트 번호였어요. 따라서 IP 주소가 바뀌면 그거는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퀵은 IP 어드레스하고 상관없이 본인 고유의 커넥션 아이디가 있고요. IP 어드레스가 바뀌어도 커넥션 아이디가 유지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할지 잠시 후에 설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종단은 TCP나 HTTP2처럼 커넥션을 만들어야 된다. 연결 설정 해제 과정이 있다. 그 안에 정보는 실질적으로 스트림이라는 걸로 또 구분이 된다. 커넥션은 아이디를 가지고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Q 커넥션 아이디가 방금 얘기하기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IP 어드레스 정보처럼 소켓 정보처럼 그렇게 밑에 있는 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커넥션을 뚫어가지고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이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카페였어요. 자, 근데 내가 이 서비스를 들고 카페를 벗어나서 이동통신으로 갈아탑니다. 따라서 IP 어드레스는 바뀌어요, 이 경우. 맞죠? 근데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커넥션 아이디를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서비스는 끊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새롭게 나온 기술은 과거에 IP 어드레스가 이동을 한다 상상을 못했죠. 움직이는 컴퓨터가 나올 줄이요. 상상을 했겠어요. 1970년대. 근데 스마트폰은 움직여요. IP가 바뀌어요. 이런 걸 다 경험했으니 새로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에 이런 개념을 넣어야죠. 그래서 이 커넥션 아이디는 굉장히 재밌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IP 어드레스가 바뀌더라도 클라이언트 서버가 커넥션 아이디를 유지한다면 나는 이동하면서도 예전이면 TCP 세션이 끊겨가지고 다시 연결을 하고 이걸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다. 서비스가 계속 연결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바일 상황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에 이미 장점을 하나 안고 시작을 하는 거죠. IP 어드레스가 바뀌더라도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자, 그리고 로지컬한 퀵이라는 커넥션을 뚫었으면은 거기서 실제로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와 같은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죠. 근데 퀵에서는 HTTP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HTTP3는 퀵 위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 하지 않죠.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HTTP2 때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혹시 헷갈릴지 모르는데 HTTP2 때는 분명히 커넥션에 스트림이 있고 스트림의 대표적인 예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문서에 박혀 있어요. 그게 이제 HTTP2 안에 다 있으니까. 퀵은 HTTP 밑에 독립적으로 나와 있으니 퀵은 커넥션이 있어요. 주고받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스트림으로 나눠서 처리할 거예요. 하지만 예로 설명한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HTTP3라면 아마도 스트림에 HTTP 리퀘스트가 들어가서 스트림 하나, 다음 리퀘스트가 또 HTTP 리퀘스트 나온다면 스트림 2,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HTTP는 퀵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퀵은 하나의 연결을 컴퓨터 저쪽하고 이쪽하고 뚫었다면 거기서 서로 주고받을 것들을 스트림으로 구분하고요. HTTP2 때 우리가 스트림 레벨에서 멀티플렉싱한 것처럼 이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TTP3를 HTTP2 때와 완전히 구분하지 말고 HTTP2에 하나로 뭉쳐있던 것들이 나와서 퀵이 되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들어갔죠. 또 나와서 HTTP3가 됐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를 이해하고 있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 개념들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가면 되는 거죠. 거기다 애시당초 스트림의 아이디는 62비트로 크게 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스트림은 HTTP2 때도 마찬가지지만
순서 없이 상호 독립적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크롬 제어 한다 그랬어요. 에러 검출도 할 겁니다. 이거는 스트림 레벨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연결 레벨에서도 할 수 있게. 이것도 HTTP2 때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이 크롬 제어 할 거. 그리고 우선순위 제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HTTP2 때 있었던 상당량의 내용, 스트림, 병렬 전송, 크롬 제어도 커넥션 레벨, 스트림 레벨, 프라이트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게 HTTP스러운 거는 3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더 가까운 건 퀵으로 들어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퀵은 왼쪽 컴퓨터하고 오른쪽 컴퓨터 간에 논리적인 연결은 뚫을 거예요. 하지만 UDP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나갔던 것이 에러가 났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이 막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UDP 베이스드니까는 얘네들 간의 상호관계는 없고 결국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요 스트림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큐어한 거는 HTTP2 때 결국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를 썼죠.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1.3을 씁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퀵의 연결 설정 및 이 과정, 연결 설정 과정이 이 TLS하고 되게 밀결합돼 있어요. 원래 TCP와 TLS의 관계는 서로 인디펜던트입니다. TCP 연결 뚫고요. 그 다음에 TLS 연결 뚫어요. 퀵은 그냥 같이 해요. 같이. 어차피 새로 만들었고 TLS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데 뭐 우리가 OSI 7레이어의 윗계층 아랫계층이라고 그렇게 멀찍이 볼 필요 있어? 함께 해. 그래서 퀵이 TLS의 연결 설정 과정을 함께 수행을 해요. 뒷부분에서 좀 더 시퀀스를 보면서 설명할 건데 따라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HTTP Secure Communication 하는 거에 효과를 모두 제공을 해요. 결국은 지연인데 지연이 얼마만큼으로 줄어드느냐. 일단 키워드.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는 것이 내가 보내고 다시 받는 거. 이게 1RT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RTT면 내가 보냈으면 내가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0RTT면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즉 메시지를 주고받는 개수가 줄어들고요. 그 메시지가 개수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은 데이터가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거죠. 더불어서 연결 설정을 하면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니 이런 걸 얼리 데이터, 이런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림 보면서 얘기합시다. 왼쪽이 교수님이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OSI 7레이어 철학을 맞추면 뭐가요? 돼요? TCP 연결 설정 해제하고 이것과 독립적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 연결 설정하고 이와 독립적으로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가야 돼요. 퀵은 어차피 TLS 같이 쓰는데 뭘 윗계층 아랫계층 나눠서 해. 합쳐.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퀵 연결 설정 및 해제 과정 안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에 대한 것들을 같이 끌어안아요. 결국은 따로따로 할 때 대비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결국 연결 설정이라는 것은 내가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대기 시간인데 이 대기 시간이 지나서 HTTP 리퀘스트가 나온 것이 대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HTTP 연결을 하는지 TCP 연결을 하는지 TLS 연결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 시간이 확 줄어든 거죠. 따라서 퀵은 TLS에 대한 연결 설정 과정을 퀵 안에 포함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과정으로 TLS가 연결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짧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상대방하고 연결 설정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량의 그 정보를 그냥 저장해 놔요. 이걸 캐시라고 하는데 캐시는 한번 등장했죠? 내가 상대방의 사이트에 HTTP 리퀘스트를 해서 리스폰스로 가져오는 컨텐츠 입장에서 내가 가져왔었던 거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데 안 바뀌었네? 내 거에서 꺼내야지. 이게 캐시였는데 퀵은 연결 설정 시에도 연결 설정 과정에 상대방에 관련된 정보,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재연결을 할 때에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동작해 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고받는 정보도 굉장히 적지만 연결 설정 과정이 끝나야지만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 바뀐 게 없어? 그럼 데이터 그냥 지금부터 쏠게. 연결 설정이 끝나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내가 이미 연결을 한번 했고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연결을 할 때에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그냥 같이 써버려요. 따라서 연결 설정 시작하자마자 데이터가 확 가버리니 이게 얼마나 빠른 일입니까? 이는 비슷하게 TCP하고 TLS를 하는 입장에서도 HTTP 리퀘스트가 조금 당겨서 나갈 수 있는데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연결 설정 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것과 TCP 연결을 마친 다음에 나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따라서 이 경우 제로 RTT가 나오는 겁니다. 라운드 트립 타임, 즉 상대방에서 온 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요이 땅 쏴버리는 거죠. 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TCP 연결 설정도 없죠. TLS에 대한 연결 설정도 더 짧게 했죠. 따라서 HTTP 리퀘스트가 나갈 때까지의 시간이 처음 연결 시에도 짧아졌고 재연결 시에도 상당량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퀵은 보는 것과 같이 초도 연결 설정 시에 시그널링이 확 줄어듭니다. 주고받는 메시지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아예 메시지가 응답이 오기 전에 그냥 내가 데이터를 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HTTP3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퀵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 그림상으로 HTTP 리퀘스트 첫 번째 데이터가 나가는 거를 위해서 HTTP가 언급이 되지만 실제 본문에서는 HTTP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퀵은 TCP에 상응하는 완전히 새로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첨단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TCP가 아닌 딴 거를 고민하고 있고 하지만 올리는 거는 HTTP가 아닌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이어도 퀵은 후보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퀵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이 슬라이드들에서 HTTP는 언급이 된 적이 없고요. 요 그림도 바꾼다면 그냥 유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퀵은 다시 얘기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HTTP3는 퀵 위에서 HTTP가 돌아가는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단 애시당초 HTTP2에서 그 탄생 배경을 잡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려가 된 것이 HTTP 프로토콜이고 기존의 TCP 위에서 돌아갔던 2가 UDP 위에서 바로 돌아갈 수 없고 퀵 위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개량을 한 거죠.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따라서 HTTP3는 퀵 위에서 HTTP가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이고 HTTP3만을 퀵이 돌리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해야 됩니다.